예. 예.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갑자기 우리 또 이렇게 또 훌륭하신 분이 전화 오신다고 해갖고 친구들 지인 몇 분이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 영광입니다. 저는 조시를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사를 한 지가 20년 정도 됐어요. 그리고 여기 사는 이제 지금 깜짝이 있는 걸 개발을 해서 한쪽은 지금 올라오시다가 이제 입구의 왼쪽 부분은 이제 개인 사업자고 펜션을 하고 있고 이쪽은 법인을 설립해갖고 농업법인을 해서 사회를 발휘연구소라고 해서 콩을 주제로 한 농사도 직접 짓고 콩을 주제로 한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장도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냄새나는 이렇게 청국장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지푸라기나 이런 걸 전혀 쓰지 않고 냄새 안 나는 청국장을 만들고 내일 또 여기 경희대학교 그 한방자원학과 학생들이 장려 이걸 배우러 2박 3일 교육을 와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이제 2급 과정을 하셨던 분인데 또 1급을 또 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2급 할 때는 제가 이제 손수 쫓아다니며 다 가르쳐 줬는데 내일 오시는 분들은 자기 스스로 이제 만들어야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노인 실버타운을 계획하고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자타가 발휘에 또 많이 공헌하시는 분들이 또 와서 또 이렇게 또 배운다고 이렇게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내일 또 이제 오늘 또 주말이다 보니까 코로나 이 시대인데 이제 해제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즐거운 비명인데 너무 바쁩니다. 너무 바빠요. 그래서 농사를 저는 이제 6차 산업을 이미 시행을 해서 6차 산업을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콩 농사를 한 3,000평 정도 짓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도 콩이 이제 처음에는 됐는데 조금씩 매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콩이 부족해요. 그 부족해서 일반인한테는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왜냐하면 일반인한테 하면 또 믿으면 좋은데 또 이렇게 지게지고 올라가서 지게지고 바꿔갖고 내려온다 소리가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웬만하면 농협은 이제 우리 농산물을 파는 곳이기 때문에 가까운 근교 농협, 양천 농협이나 벌금 농협에서 하는데 작년에 이제 매주를 한 3,200동안 정도 했어요. 그래서 6차 산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농사 짓는 걸로 따져서 하면 콩 한 마리에 보통 한 6만 원 정도 하시잖아요. 그죠? 네, 6만 원 정도 하는데 매주를 만들면 11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받아요. 그걸 이제 가공을 해서 된장을 만들면 24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나와요. 네.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만드는 인건비나 노력이나 이런 것이 플러스 되지만 네. 일단 이제 장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수익을 올린다는 그런 것보다도 제가 마지막 남은 숙제로 그래도 우리가 전통 장을 고수하고 전통을 이어나가고 명맥을 이어나간다는 그런 취지에서 여러분이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시중된장하고 시판된장하고 전통된장하고 얼마만큼 차이가 나고 알고 계신지. 시중된장 굉장히 싸죠. 옛날 된장 많이 사 먹습니다. 시골 된장이라고 하고 재래된장이라고 하고 어머니 된장이라고 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90%가 밀가루예요. 자, 밀가루에다가 대두박이라고 해서 탈지 대두분, 콩기름 짜고 나온 슬러시를 발효시켜서 종균이라고 집어넣어요. 그래서 15일에서 20일 정도 발효시켜가지고 거기다가 더 이상 계속 발효가 되면 안 되니까 산도조절제라는 방부제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유통시키는 게 현실이에요. 근데 농민을 보호하고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식약청에서 그렇게 만들도록 해서 0.1%만 들어가도 그 말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0.1% 인삼가루가 들어가면 인삼과자가 되고 인삼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된장, 시골 된장, 재래 된장 쓰는 게 재래식 종균을 조금 넣기 때문에 그 말을 쓰니까 우리가 소비자가 현혹돼서 그렇게 구입해서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물 자체가 확연하게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저기 창가에 쫙 있으면 이제 교육생들이 오면 전부 다 이제 다 읽어보라고 하고 비교해서 해드리는데, 간장 같은 경우는 말이죠. 여러분 이제 뭐 메이커 간장 아시잖아요. 뭐 몽고메리 간장, 무슨 간장, 무슨. 자, 근데 보통 가격만 보고 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트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거의 뒷면에 보면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제품은 들어간 내용을 다 표기하게 돼 있어요. 표기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혼합간장이라고 돼 있습니다. 가격도 싸요. 30대 70 이렇게. 그럼 어떻게 만드는 거냐? 혼합간장. 산분해 간장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산분해 간장. 염산으로 만드는 거예요. 원래는 염산간장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염산을 어떻게 해요? 가끔 뉴스 TV에 보면 염산 테러 이렇게 나오죠. 단백질을 분해시켜서 삭히는 데는 염산만큼 좋은 게 없어요. 맹독이거든요. 그래서 주사기나 이런 걸로 해서 이 테러를 하면 살에다 붙이면 살이 이게 다 단백질 덩어리이기 때문에 다 짓물러 버려요. 여기 물려서 분해시켜서 아미노산을 추출해내는 거죠. 그것도 그냥 일반 콩에서 추출하는 게 아니고 탈지 대두 과기기라고 얘기하여 봤죠. 그걸 염산을 집어서 하면 강력하게 분해시켜갖고 아미노산이 추출돼요. 그럼 냄새가 많이 나죠. 거기다가 활성탄, 숯가루를 잔뜩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냄새를 빼낸 다음에 캐러멜 색소 집어넣고 만드는 게 산분해 간장이에요. 염산간장. 이거 30% 집어넣고 일반 양조가장 70% 집어넣어서 만드는 게 여러분이 마트에서 사 먹는 현실이라는 얘기죠. 사실은 이런 거를 이 식약청이나 이런 데서도 못 만들게 하고 안 만들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해서 만들으니까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이제 제가 이제 코로나 해서 했는데 서울시 식품정책과하고 해서 서울시가 25개구더라고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25개구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발효와 건강이라는 주제로 해서 25개국 강의를 다 했거든요. 그것도 비대면이 아니고 대면 강의. 근데 의외로 젊은 청년들이 먹거리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K푸드, 뭐 K팝 이러니까 그거를 이제 와서 체험하고 만들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서 강의를 하고 이렇게 교육을 하고 하니까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식품 자체가 우리가 시중에서 파는 된장하고 간장하고 고추장하고의 원물 자체가 틀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파는 거는 가격이 비싸다고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오신 선생님들은 앞으로 마트에 가서 간장이나 된장이나 옛날 된장이나 고추장을 사신다 그러면 내용물이 들어있는 거를 어떤 내용물이 들어있는가를 보고 사시는 게 가장 건강을 유지하는 지름길이다 이거지. 보통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래요. 먹고 죽은 놈은 때깔도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냥 먹을 거야 이렇게 해요. 근데 뉴스에 언론에 뭐 이렇게 갖고 염산으로 만들었다, 화공약품으로 만들었다 막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저놈 죽일 놈, 저걸 그냥 놔두나? 이렇게 하지만 또 내가 먹을 때는 그냥 먹고 죽은 놈 때깔도 좋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모든 음식이 너무 편의적으로 이렇게 이 소비자들이 좀 많이 좀 감독을 하고 저지하고 불매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우리 전통식품도 좀 살아나고 고소하고 이러는데, 얼마 전에 아플라독신에서도 이렇게 또 한번 맞았어요. 전통 장류. 이건 아플라독신은 아무 때나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날씨가 따뜻하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매주를 지금 만들면 아플라독신이 생겨요. 근데 지금 만들 수가 없잖아. 방송에서 그냥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게 한의사하고 양의사하고 권력 싸움하듯이 마찬가지예요. 이 전통 장이 살아서 커지면 일반 시판장이 타격을 받으니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식약청이나 이렇게 난다긴다 하시는 분들 한 숟가락 하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어찌 가족에 만든다는 그 생각으로 염산에다가 탈지 대두분을 넣어가지고 만들어서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만들겠어요.
안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고추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추장 같은 원물이 전부야 90%가 밀가루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또 거기다가 이제 물엿을 많이 넣는단 말이에요. 물엿은 뭐예요? 이온 물엿 많이 넣어. 정제시키고 한 거. 제가 여기서 만드는 거는 찹쌀조청 만나요. 단맛은. 그러니까 원가가 비싸. 소비자는 일단 싼 걸 갖고 원하는데 뭔가가 들어있느냐를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시판된장하고 시판 고추장하고 간장하고 차이가 그런 정도 있다고.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요 안쪽은 전부 다 이제 발효 숙성실로 돼 있어요. 여기에 이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효소라는 게 엄청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숙성 발효시켜요. 여러분 발사믹 식초 아시죠? 발사믹 식초. 그게 게을러서 생긴 거예요. 게을러서. 참나무 옥구통에다가 술을 만들어 놓고 식초를 만들었는데 일꾼이 모르고 한 통을 안 갖고 오고 내박쳐 놓은 거예요. 이게 줄어들어서 물 분자인 수분만 날아가서 나머지가 응축되다 보니까 발사믹 식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래 숙성 발효시키면 그만큼 풍미도 좋아지고 약성도 좋아지고 독성도 빠져나가고.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해외여행 가갖고 양주 10년짜리 사다 놓고 집에다 20년 놨으니까 우리 집에 30년짜리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개를 막는 순간에 이거는 발효에서 이 과정에서 끝난 거예요. 이미. 일주일 전에 제가 어디 의성인가요? 엄청 멀더라고요. 의성이 아니고 어디 농업대학에 또 짜가지 총론 해서 2번 강의 갔다 왔는데 굉장히 멀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뭐 열의가 대단하시더라고요. 한 3, 40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장류협회하고 뭐 해서 이렇게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고 굉장히 바쁘게 살고 있어요. 나이는 65세입니다.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은퇴를 할 수가 없어요. 수제자가 있고 누구가 같이 동조할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렇지 못하네요. 네. 사업을 같이 공유한다든지 뭐 이렇게 뭐 저는 사실 뭐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획기적으로 크게 이렇게 많은 돈이 되거나 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올라가 보시면 장독대 분양 사업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장은 매주는 3번 발효되는 거거든요. 매주를 만들어서 건조시키는 과정에서 한번 균이 붙는데 이때 세균이 붙는 방법이 있고 곰팡이가 붙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세균에 의한 것이냐 곰팡이에 의한 것이냐. 그래서 한번 발효시키죠. 띄우는 과정에서 또 한 번에 발효를 또 시켜요. 그래서 장을 담아서 장을 갈라서 숙성을 시키면서 또 발효가 또 일어나죠. 그래서 왜 짜냐? 자꾸 짠 거죠. 안 짜면 무조건 버리게 돼 있어요. 전통 발효 식품에서는. 자, 설탕이나 소금이 발효된과 동시에 방부제예요. 제가 산도조절제 다 집어넣으면 돼요. 또 MSG 글루탐산 그냥 집어넣어도 돼요. 다 넣으라고 식약청에서 해줬으니까. 저는 안 집어넣어요. 근데 소비자는 맛있어요 이렇게 물어봐. 맛있게 드시려면 마트에서 사서 드세요 이렇게 설명을 해서 저는 장사꾼이 아니죠. 정말 장사꾼이 아닙니다. 저는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좀 건강을 일조하는 차원으로 해서 타겟을 정했어요. 건강식이 필요하신 분, 환자식이 필요하신 분, 환자식이 필요한 일반인,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시는 이런 분을 타겟으로 해서 정했는데 그게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예. 보통 이제 뭐 내일부터 술 안 먹어 이렇게 해도 술을 안 먹을 수 있나요? 예. 또 환자분들이 또 한 6개월, 1년 동안 잘 지키는데 거의 또 일상으로 되돌아가요. 똑같은 상황을 반복하다 보니까 재발의 위험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장독대 분양을 하는데 4명이 5명이 한 주씩 한 말 기준 했을 때 그래서 장독을 이게 조그맣게 장독을 해서 장을 발효시키면 장맛이 좀 덜해요. 전체가 어우러져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럿이 와서 원가를 줄이려고 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원래 장독대 분양을 했을 때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들끼리 함께 와서 장을 즐겁게 담고 장을 즐겁게 가르고 퍼갈 때 즐겁게 퍼가고 이랬는데 처음에 담을 때는 다 오십니다. 5분이면 5분. 코로나라 이제 많이 못 오게 해서 매년 2월 2일 날이 0202에서 콩의 날로 정해서 이렇게 행사했는데 올해는 명절이 꼈어요. 그래서 7, 8, 9, 10, 11을 닷새 동안 했거든요. 이제 한 번에 올 수가 없어서. 근데 오셔서 첫 번째는 장을 담습니다. 두 번째는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빠져요. 왜 빠지냐? 내 몫은 이미 정해져 있어. 나 엄청 바빠. 그러니까 살짝 짜증나 여기 오는 사람이. 뭐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장을 퍼갈 때 두 사람에서 세 사람 빠져요. 내 거 담아다 주면 안 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취지가 그래서 안 오면 주지 마라. 하지 마라. 그래서 같이 와서 이렇게. 근데 우성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님들이 와서 담았는데 이분들 고집이 너무 세. 애들한테는 양보하고 같이 해야 된다고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할 건데 죄송합니다. 꼭 자기 혼자 담아야 되겠다. 교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혼자 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실험하고 하는 거니까 혼자 담으세요 이렇게 했는데 장은 같이 어우러져야 맛있습니다. 또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장독대 분양을 받아가지고 같이 담아서 와서 장도 담고 공기 좋으니까 힐링도 하고 또 즐거움도 나누고 그런 취지에서 이 장독대 분양을 해서 하는데 한 말 기준에서 16만 원이면 소금을 천일염을 12년 된 소금을 제공을 해서 장독대하고 다 주고서 해가는데 장을 한 말 하면 한 18kg 정도 나와요. 18kg 정도.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미인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 못생겼든 어쨌든 간에 콩을 한 말을 하면 무조건 농도에 따라서 틀리지만 16kg에서 20kg 사이가 나와야 돼요. 작년 재작년에 서울에서 이 장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연락이 돼갖고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학교에서 장단기 행사를 했는데 36독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500g씩 해서 600개를 만들려고 다 준비를 해놔서 장의 무게를 딱 재보니까 12kg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4kg를 예산을 해서 다 계산을 뽑아놨는데 2kg씩 36쪽이 다 부족한 거예요. 큰일 났잖아. 그렇다고 300g을 찍을 수도 없잖아. 다 이미 공표해서 500g씩 줍니다까지 다 했는데 그래서 행사는 얼마 안 남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복원을 해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연락이 와서 청국장을 여기서 하루를 발효시켜갖고 그딸에다 화물차에서 싣고 올라가서 다 복원을 해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행사를 무사히 마치게끔 해주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겼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했다고 하지 말고 생산자한테 구매하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8kg 한 마리 맞습니까? 맞다. 계속 물어보세요. 그때 나중에 저희는 6kg가 한 마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양심을 속이고. 네. 그래서 이제 내일 또 이렇게 학생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다 이제 배움이 있어서 오시는데 콩을 직접 넣어서 물에다 불려서 저울로 재서 다 삶아서 저울로 재고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무조건 콩이 배로 더 이상 물을 안 먹어요. 더 먹고 싶어요. 잘생긴 콩이라고 물을 더 먹을까? 안 먹어. 그래서 똑같아요. 그래서 발효시켜서 물론 증발량에 따라서 왜 짠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항아리의 온도가 말이죠. 34도, 35도인데 여름에 제가 재보니까 이렇게 전자로 되는 거 있죠. 이게 최고가 60도밖에 안 되는데 3분, 5분 지나면 풀 이렇게 나와요. 그럼 항아리 온도가 70도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70도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하세요? 안 짜면 무조건 초산균이 달라붙게 돼 있어. 그래서 장이 시다, 시큼하다 이러신 분들은 초산균이 달라붙어요. 염도가 약해서 그럽니다. 그렇지 않고 안 썩게 하려면 제가 산도절제 싹 수산화 나트륨 착 집어넣으면 그냥 그대로 있어.
근데 여러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먹거리 이제 오셨으니까 좀 길게 얘기하겠습니다. 시중에 사먹는 된장이나 고추장을 뚜껑을 딱 열어놓으면 이 공기 중에 날아다니는 파리가 서울대학교 대학원보다 더 똑똑해. 안 앉아요. 파리가 거기에 냄새를 맡고 아 여기다 알을 까봐야 종을 번식하지 못하겠구나를 알아. 네. 그래서 세계 유명한 박사님들이 가르쳐주는 것 같아. 근데 우리 전통장은 뚜껑을 열어놓으면 뚜껑을 닫아놔도 들어가. 기를 쓰고 들어가요. 여기 아니면 안 된다. 최적의 조건. 그래서 항아리 속에 버러지가 구더기가 생기면 보통은 씨가 들어갔다고 얘기하는데 씨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 파리라는 놈이 얼마나 똑똑하냐면 일단 들어가고 냄새를 맡으는데 다 막아놨어. 면포이잖아요. 면포에다 알을 낳아요. 그러면 그 알이 찾아서 들어가요. 그만큼 좋은 먹거리라는 걸 파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 인간은 그것만도 못해. 하여튼 그래서 쌈장이나 이런 걸 제가 거짓말 아닙니다. 쌈장이나 고기 먹고 이런 거 그냥 놔보세요. 버러지 쓰나 버러지 안 써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염기나 당분을 잘 집어넣어서 잘 36, 32개가 잘 씹어서 아밀라이제인 분해 효소를 집어넣어서 위에다 넣으면 위에서 계속 온도에 맞춰서 주물러 주기는 하는 거예요. 자꾸 잘게 부숴주는 거죠. 그러면 발효가 잘 되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발효가 잘 돼야 소화흡수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방부제를 집어넣었으니까 어때? 발효가 안 되도록 억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기는 좋아졌는데 병은 많이 돼서 병원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응? 보통 이제 첨가물이 한 480 정도 되는데 320종이 화학 첨가물이에요. 나머지가 천연물질이고. 그러니까 천연물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 현실은 이게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무지 하면 옛날에 쌀개에다 그냥 넣어서 치장을 들여가지고 쪼글쪼글해서 그냥 먹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팽창제라는 화학약품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물을 전자현미경으로 쳐다보면 구멍이 벌집처럼 빵빵 뚫려 있어요. 그 속으로 물이 들어가서 팽창을 시키는 거예요. 식감이 아삭아삭해요. 그 팽창제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또 장아찌료 절임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소금을 넣어서 그냥 무조건 때려 붓습니다. 그리고 팔을 때 어떻게 해요? 탈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염기만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면 괜찮겠죠. 그럼 우리가 필요한 듣도 보지도 못한 학교 다닐 때 많이 듣던 철, 망간, 올리브영, 텅스텐 뭐 이런 많은 영양성분이 삼투압의 원리로 밀어내니까 그냥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무 맛도 없는 무맛이라고 그래요. 영양성분이 없는 그냥 장아찌인 것뿐이지 눈으로 봤을 때. 이게 사실은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장아찌를 만들 때도 그거를 잘 가공을 해서 미생물을 발효시켜서 유효 미생물을 먹어야 발효 장아찌가 되는 건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탈염해서 양념만 해서 시중에 유통시키는 게 우리 현 주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토피도 많이 생기고 결핵도 많이 생겨요. 우리가 대장암 발병률 세계 거의 1위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초식기로 많이 식생활을 했는데 소금 음물을 너무 빨리 받아들여서 좋은 거를 고기를 육식해서 또 우리는 누가 못 먹었잖아. 그러니까 허겁지겁 먹죠. 허겁지겁 먹다 보니까 어떻게 고기가 잘게 부서지지 않으니까 위에서 내려보내지 않아요. 소화 흡수될 때까지 그냥 붙들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오래 따끈따끈하게 붙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장 속에서 썩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방구를 끼면 아모니아 냄새가 독하게 나는 거예요. 썩은 게 대장 속에 오래 머물러 있으니까 대장암 발병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인과 동양인의 장의 길이가 서양인은 고기 위주로 먹었기 때문에
장의 길이가 짧으니까 배변 활동이 빨리 이루어지지만 서양인은 초식이었기 때문에 동양인은 초식이었기 때문에 장의 길이가 좀 길다고 해요. 그래서 장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런 거죠. 하여튼 두서없는 얘기 많이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뭔지도 모르고 마셨는데 이게 뭐예요? 이 공기가 바깥의 공기가 유입되게 돼 있어요. 여기 보이시면 하얀 관 있죠? 아래서 저기 끝에 카메라 들고 계신 분 머리로 공기가 나오고 저쪽 다시 끝에서 공기를 빨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피부로도 못 느끼지만 외부의 공기가 계속 순환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는 황토옥을 10cm 정도 깔았고요. 황토옥에서 원적외선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숙성실을 만들었습니다. 보통 한 10년 이상 넘었죠. 자, 요거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술을 우리가 이제 약주를 이렇게 담는데 술을 보통 해서 한 가지로 하는 걸 단방,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 걸 합방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약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승부작용이나 가감작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 있는 술은 독계줍니다. 대머리 독자에다가 닭게자를 썼어요. 암탉의 머리가 벗겨지는 술입니다. 암탉의 머리가 벗겨지려면 어떻게 해요? 수탉이 올라가지 않으면 절대 머리가 벗겨질 수가 없어요. 독게탕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인터넷에 치면 독게탕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먹으면 애를 많이 난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담아서 이제 약술을 드시는데 약으로 드시는데 이렇게 해서 술을 못 드시는 분은 끓이면 돼요. 그럼 말 그대로 발효하기 때문에 끓여서 그냥 드시면 약성분을 충분히 드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술을 못 먹어도 근데 이제 술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술주자가 달기우변의 물수자예요. 주막이. 닭이 어떻게 물 먹나요? 벌컥벌컥 먹나요? 조금씩 먹죠. 그래서 차처럼 먹는다. 그래서 주막이 닭이 물 먹는 것처럼 먹는다. 그래서 술인데 우리는 어떻게 먹죠? 벌컥벌컥 먹어요. 많이 먹죠. 원래는 우리 막걸리 잔이 없었어요. 외국으로 수출하면서 막걸리 잔이 하나 생겼어. 그래서 여러분도 참고적으로 나중에 이제 하실 때, 자, 꼬량주는 꼬량주 잔이 있어요. 양주는 양주잔이 있어요. 맥주는 맥주잔이 있어요. 자, 요게 10g의 양이에요. 보통 성인이 술을 드실 때 얼만큼? 한두 잔 10g에서 20g. 10g에서 20g이 도대체 얼마냐? 질문하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소주 한 잔이 10g입니다. 맥주 한 잔이 10g.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야, 니들은 막걸리 한 사발인데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우리 막걸리 잔이에요. 그게 10g입니다. 그래서 독계주 설명을 드렸고, 자, 여기에 있는 것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사장님, 예. 이쪽에 사장님 술 이렇게 많이 드시는데 아니, 한 잔만 먹으라 그래놓고. 자, 요거는 이제 파극천이라는 건데 기가 홀로 승천한다. 파극천이 뭘까요? 파극천 재료가 논이 뿌리예요. 논이 뿌리인데 논이 뿌리는 이렇게 거꾸로 올라와요. 네, 외국에 가서 보시면 그래서 그걸 논이 뿌리를 파극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파극 극이 승천한다. 뭐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뭐 이런 건 이제 홍미자에 잘하냐면 세비름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장명체, 장수하고 명이 길다. 오행초 5가지 색깔이 난다. 오행초. 자,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자, 궁금하신 거 뭐 또? 이런 걸 담다가 보면은 벌레가 생기잖아요. 뭐야 벌레가 생겨? 이거를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당히 좀 들어갔다는 거야. 자, 이게 발효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분이 여러분이 무조건 설탕을 1대1로 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발효가 굉장히 어려운 게 이겁니다. 발효.
자, 설탕을 50도에서 조금만 더 많이 넣으면 어떻게 해요? 발효가 하나도 안 일어나는 당침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설탕이 빠져나가죠? 빠져나가면 어떻게 해요? 산미, 알코올로 돼야 돼요. 알코올로 변해야 된다고. 여기에다가 25% 물을 가수하면 술이 되는 겁니다. 와인. 그래서 발효를 그냥 설탕을 인위적으로 일제를 아무렇게나 집어넣어서 발효시키면 설탕을 많이 넣으면 발효가 하나도 안 일어나요. 자, 굴비가 썩는 거 봤어요? 안 썩어요. 소금도 발효되고 설탕도 발효되고 소금도 방부제고 설탕도 방부제예요. 그래서 많이 넣으면 어떻게? 당침, 당절임, 발효가 하나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발효의 기술, 발효화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매실을 여러분들이 매실을 넣는데 설탕을 1대 비율을 넣었다. 내가 당분을 덜 섭취하려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효소를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매실 효소를 먹어서 매실 효소의 효과를 보려면 매실이 나와야 돼요. 동물은 동물, 인간은 인간, 식물은 식물 각자의 효소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같은 종이 아니고 요 엉덩이에서 효소 먹고 효과 보려면 매실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매실 속에 들어있는 사과산이나 구연산이나 주석산이나 이런 좋은 유기산을 내가 흡수하고 먹을 수 있다는 거. 자, 근데 1년 3개월을 발효시키면 매실에 독이 있다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자, 매실의 독이 무슨 독이냐면 말이죠. 아미그달린이라는 독인데 이게 분해 과정에서 시아나수소, 청산가리, 독극물 아시죠? 청산가리 성분으로 받게 돼요. 근데 이 청산가리 성분은 휘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경기도 농축진흥청에서 독이 있는데 도대체 얼마나 들어있느냐 해서 시험 분석해서 발표했어요. 공식적으로. 자, 3개월을 발효시켰더니 235mg이 나왔어요. 근데 C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1년을 발효 숙성시켰더니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35mg으로 줄었다는 발표가 있어요. 그러면 오래 숙성시키면 어떻게? 씨앗을 넣고 오래 숙성을 시키면 그 시아나수소 독성이 사그라드는 거죠. 휘발성이 있어서. 자, 왜 독을 넣어놨을까? 식물이나 동물이나 모든 게 마찬가지. 종을 번식하는 게 최우선이요. 익기도 전에 따먹으면 배 아프도록 전부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독을 넣는 거예요. 까마귀가 땡감을 따먹는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안 따먹어. 홍시 될 때까지. 그래서 보상으로 달콤함을 준 거야. 그래서 그걸 물어다가 먹고 날아가서 하면 내 종을 번식할 수 있으니까. 벌이 꿀을 따오는데 여왕벌이 시켰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해요. 제 개인적으로. 꽃이 시킨 겁니다. 나 연애 시켜주면 꿀을 보상해 줄게. 나 제발 연애 좀 시켜줘라. 그래서 꽃가루를 묻혀서 여기저기 나가는 건 그냥 막 예를 들어서 꿀이 없다고 생각해봐. 벌한테 동전을 한 입씩 준다고 벌이 안 와. 그 달콤함을 주니까 그냥 속아서 유혹에 넘어가서 꿀을 열심히 하는데 연애를 계속 시켜주는 거지. 종의 본식. 이것도 저것도 벌한테도 못해. 이런 애들은 어떻게? 바람에 의해서. 그래서 풍매와 춘매와 이렇게 나누는 거죠. 자, 이동하시겠습니다. 무조건 오래되면 좋은 건가요, 그러면? 자, 무조건 오래되면 좋은 것도 아니죠. 여기는 다 2010년도 거네. 뭐 어떻게 앞에 분이 그냥 걸어가길래 왜 키가 커가지고 아까 식혜를 만들어 이거 식혜를 제가 다 어떻게 먹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누룩을 준비해 놨다가 바로 막걸리를 담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막걸리를 담아서 3일 정도 발효를 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고두밥을 쪄서 집어넣으면 이양주가 되죠. 술이 부드럽고 더 맛있어요.
손님이 놓고 간 밥을 이제 요리에다 섞어서 술만 넣고. 이분이 유산균도 만드시 유산균. 가 올라가죠. 유산균. 네, 이걸로 해서. 네, 발효. 제가 한 10년도 넘었네요. 숲에서 공부한 지가. 예. 그래서 자연과 함께 공유해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숲 공부를 제일 먼저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는데 이제 친환경 먹거리, 농업, 농사 짓는 거 이제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효시키는 거 이런 거 하고, 그거 갖고 이제 스펙이 부족해서 이제 대학을 4년 또 약초, 한방 자원학부 했죠. 자연치유도 석사했죠. 끝이 없어요. 자, 여기 이렇게 장독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장독에 푯말이 있어요. 제가 아까 밑에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기 밖에 나오시면 더우니까. 작년에 제가 대전광역시로부터 노후장비 시설 개선 사업을 해갖고 5천만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독대를 더 넓히고 안에 공장도 하고 창고도 짓고 냉동실도 해서 아주 유용하게 아주 그냥 적절하게 잘 활용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기회가 되신다 그러면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장독대 이제 다 유리 뚜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개인 겁니다. 단체에서 해놓은 것도 있고 개인이 해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장을 담았는데, 자, 사골 국물을 과서 넣으면 육된장이 돼요. 엄청 맛있어요. 자, 생선을 과서 집어넣으면 어된장이 되는 거예요. 기본, 그래서 여기서는 교육을 가르쳐 주면서 기본 장을 가르쳐 줘요. 응용장은 안 가르치죠. 그러면 나머지는 자기가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응용을 할 수 있는데, 어디 장 만드는 데 갔더니 옷된장 만드는 것만 가르쳐 주니까 나머지는 할 줄을 몰라. 자, 거기에다가 10%에서 15%만 집어넣으면 다 되는 거야. 아로니아 만들면 아로니아 된장 되는 거고, 옷 집어넣으면 옷 된장 되는 거고, 헛개 집어넣으면 헛개 된장 되는 거고, 부곡가루 집어넣으면 어된장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거 새끼줄을 쳐놨어요. 물론 이제 지푸라기 속에 바실러스균이 많이 있어서 발효가 잘 되라고 이렇게 그런 의미도 있는데, 여러분 금줄입니다. 옛날에 시골에 애 낳았는데 들어가려고 하면 금줄이 쳐져 있어.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안 들어갔어. 금줄이 부정타니까. 그래서 건들지 말라는 뜻이에요. 저걸 이렇게 오셔가지고 사진 찍는다 이쁘게 찰칵 찍고 잘 뚜껑을 닫아놓으면 되는데, 그냥 닫아놔갖고 아까 말씀드렸죠. 할이라는 놈이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어떻게든지 들어가려고 해서 하고 들어가요. 들어가면 장 다 버리잖아요. 골치 아파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고추씨가 가장 좋습니다. 고추씨가 방부 역할을 해요. 고추씨하고 소금하고 섞어갖고 위에다가 다 해주면 고추씨가 방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 20일에서 한 달 정도 꾸덕꾸덕 말린 다음에 거기다가 다시마 가루나 뭐 이렇게 해서 올려가지고 올려놓고 거기다 고추씨를 올려놓으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곰팡이가 최대한 없도록 만들어가지고 그놈을 이제 장을 풀 때 싹 건져가지고 말려가지고 갈아서 조미료로 쓰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 이제 저는 저 안에 이제 비닐하우스를 놔서 모기장을 한 겹을 쳤는데 그래도 들어와요. 그래서 다 뜯어갖고 두 겹을 쳐가지고 저 안에다 해놓고, 일반인은 지금 여기다가 해서 해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여기 작은 항아리는 이거 교수님들 해놓은 거야. 말 시끄럽게 안 들어. 저쪽 끝에는 이제 교회 단체에서 이렇게 해서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2월 달에 이제 장을 담고, 보통 이제 40일에서 60일 사이에 본인들 조별로 이제 서로 약속해서 와서 장을 가르게 하고, 장을 내년 2월 달에 퍼가는 거죠. 그 전에. 그래서 장을 또 담을 사람들이 여기 담고, 아이고 난 안 담겠다 그러면 그 전에 이제 비워만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장독대 분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 같은 데는 이런 장독대가 유유지를 활용해서 동에서 장독대를 분양을 해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2인 1조로 해가지고 자부담 2만원 부담시켜가지고 5kg를 가져가더라고요. 5kg 가져가고 저기 간장 1.5L 한 병 가져가고 나중에 예산이 나오면 이제 장을 가져갈 때 고추장 조금 만들어서 갖고 가는데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회에 환원하는 거죠. 그래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단체라든지 여기에 기부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장을 만들면 15kg 정도 나오니까 5kg 두 사람이니까 10kg하고 5kg는 남는 놈은 사회에 환원 이러니까 주민 참여도 좋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7, 80명 대규모로 일어나서 이제 코로나 이런 것만 아니면 한 번에 이렇게 해서 행사를 대규모적으로 1조, 2조, 40명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도농상생의 길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질문 기간이 1년 걸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유유지를 활용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쁘게 해놓으면 이제 지나가는 사람 관광객이라도 사진도 찍고 포토존도 내고 뭐 굉장히 좋죠. 이 장독은 굉장히 정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큰 장독 옛날 장독이 있는데 저는 전혀 안 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가갖고 보면 막 큰 항아리를 막 잔뜩 넣고 장 담는 데가 있는데 그게 내 부모님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온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옛날에 장독을 어디서 제일 많이 썼을까요? 저편 저기 화장실 그런 데서도 썼고 양조장에서 제일 많이 썼어요. 양조장에서. 그래서 이제까지 10년, 20년 놔둬도 저기 알코올 기운이 그냥 들어있어요. 그래서 온도가 잘못 맞고 모든 조건이 안 맞으면 장이 쉬어지는 거예요. 초산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술이 적정 온도가 25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막장이라는 걸 만들고 식초라는 걸 만들 때 어떻게 했어? 술을 만들어갖고 붓도막 위에 불 때는 데다 올려놓으면 35도에서 40도 이상 이렇게 뜨끈하게 따뜻하게 올라가니까 초산균이 그때 달라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식초를 만들어 먹었잖아요. 저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출처가 분명하고 그리고 또 위생상으로 좋지 않습니다. 작은 단지 여기 있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쏟아서 잘 풀 수 있는데 저건 머리까지 뒤밀어요. 그죠? 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인터넷에 이렇게 보시면 막 이렇게 집불로 끓고 막 불로 태우고 절대 하지 말라고 또 얘기합니다. 왜 하지 말라고 하냐? 항아리 속에 들어가면 공기가 타는 게 불완전 연소돼요. 그러면 빨간 꽃으로 바뀝니다. 파란 꽃이야 됩니다. 그럼 불완전 되면 어떻게 돼요? 유독가스. 위에 발암물질이 타는 게 끓음이 그냥 생기는 거죠. 그걸 또 뭐 그냥 뭐 그러면 또 어떻게? 쟤는 임금님도 먹는데 또 이렇게. 그래서 집불하기 집어넣고 토치로 태워서 이렇게 해서 불 붙여서 하면 그 안에 산소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불완전 연소돼요. 그래서 끓음이 발생돼요. 끓음이 발생되는 건 뭐예요? 그 안에 태운 음식을 먹게 되면 벤조피렌 1급 발암물질이 생성되는 거예요. 몰랐네.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고추장하고 된장 부분에서 전국에서 최우수상 받았어요. 2등 했다는 얘기죠. 2등 했다고 하면 안 알아들 것 같고 대상 다운이 최우수상이더라고. 자, 여기 죄송한데 이렇게 보시면 가려졌어요. 시설 장비 개선 작업으로 5천만 원 지원받았다. 예. 그래서 아주 제가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냥 막 들어가세요? 그냥 막 들어오세요. 엄청 넓으네.
안 좋고 왜 안 써야 된다고 얘기하면 쌀은 왕겨 속에 쌀이 들어있어요. 농약으로부터도 노출이 그렇게 많이 안 됩니다. 근데 지푸라기는 농사져서 다 끝날 때까지 하여튼 농약에 계속 노출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기농 지부를 쓴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근데 공기 중에 바실러스 균 가지고도 충분히 발효시킬 수 있는 여건이 돼요. 그래서 콩의 두께가 4cm에서 5cm만 넘지 않으면 지푸라기를 하나도 안 써도 자연 발효 다 돼요. 우리 황국균 가지고 일본 애들 가갖고 납독일로 지들이 특허내갖고 로얄티. 그래서 술 만드는데 양조장에서 만드는 우리 개인은 지금 황국균 로얄티 안 주지만 양조장에서는 로얄티 주는 거예요. 네, 로얄티 주고 다 사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선생님이 쌀루로 자꾸 얘기했어요. 쌀루로. 이게 쌀루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황국균인데 나이로 치면 15살 미만이야. 얘가 이제 힘이 왕성한 20살까지 되려면 누런 곰팡이로 바뀌어져야 돼. 요게 시간이 지나서 누런 곰팡이가 조금 더 도가 지나치면 푸른 곰팡이나 검은 곰팡이로 바뀌어져. 이걸 흑곡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얘는 똑같은 황국균인데. 그래서 이게 살아있는 균이기 때문에 연령이 있어. 자, 이렇게 해서 된장에다 집어넣어서 뭐 쌀누룩 된장이라고 핫하게 요새 뜨고 있는데 이렇게 만들면 일본식 미소 된장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콩이 단백질 덩어리예요. 이거는 탄수화물 덩어리예요. 탄수화물이 분해 발효되면 어떻게 돼요? 당분으로 바뀌죠. 몇 킬로 당하죠. 그러니까 된장이 다른 거죠. 아까 어떤 선생님 1대1 집어넣었다는데 엄청 다를 거예요. 네. 그 일본식 미소된장.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일본식 된장 이렇게 드시면 들쩍지근하잖아요. 그게 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고두밥 쪄서 넣어도 되는 겁니다. 조금만 집어넣으면 메주가 균이 다 있기 때문에. 요새 이제 저도 이거 300g 정도 가지고 요구르트 1kg 정도 만들면 처음에 요플레 한 200g 정도 집어넣고 물 1kg 넣고 요거 350g 정도 넣어서 요구르트 바래기에다 집어넣으면 진짜 좋은 쌀 요구르트 되는 거예요. 요걸 발효시켜가지고 맹물에다가 발효시켜서 따뜻한 물에다가 놔뒀다가 고기나 양념 되거나 김치 담을 때 요걸 넣어서 써도 발효돼요. 김치 담을 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어떻게 해요? 찹쌀풀이나 밀가루 해가지고 풀 써가지고 발효제로 잘 발효되도록 발효제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집어넣을 때 김치가 더 잘 발효되겠죠. 그것도 따로 하시는 거예요? 예? 그것도 따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잡균이 안 달라붙도록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해야 해요? 궁둥내. 요 궁둥내가 난다는 자체는 부패균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이렇게 또 뭐 여러분이 아시는 발효와 부패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먹을 수 있는 데까지가 발효라고 해야 돼요. 먹지 못하는 건 부패라고 해야 돼요. 물론 균사 자체는 틀리지만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잘 발효되면 이산화탄소가 생성되고 잘못 발효되면 썩으니까 암모니아 가스가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우젓을 오래 놔뒀다가 끓여서 먹으려고 꺼내는데 꾸름꾸름하게 냄새나. 부패균이 붙어서 그래. 김치를 오래 놔뒀는데 물렁거리고 골마지가 이렇게 좀 그런 경우가 있죠. 요게 부패균이 붙어서 그래요. 계속 놔두면 어떻게 해요? 얘가 다 이겨버려. 그래서 발효와 부패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먹을 수 있으면 아이고 잘 발효됐다. 잘 발효됐다 이렇게 하는데 썩었네. 발효됐는데 못 먹으니 썩었네 이렇게 되는. 그래서 발효와 부패는 똑같은 건데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구분하는데 그래서 발효와 부패가 그렇게 하시면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대표님께 인사드리고 선물도 받고 예 감사합니다. 큰 박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체험하러 오겠습니다. 좋은 활동.